지금 국제 정세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방국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북 안동하면 하회마을, 또 유교가 떠오르기도 하죠.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 일본 총리를 이곳으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중동발 공급망 에너지 시장 불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윤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갑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주요 내용,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북 안동을 방문한 다카이치 총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맞이했습니다. 현장 보고 오겠습니다. 시골 도도시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한일 정상 간의 만남, 이제 셔틀 외교를 넘어서 셔틀 고향 외교가 됐습니다. 이 두 정상이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지금 한일 정상회담에 대통령께서 취임한 뒤로 무려 6번이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지난 1월 달에 이제 나라에서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안동에서 이렇게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셔틀 외교는 이제 한일 양국을 오가면서 정상이 1박 2일 동안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사실 이제 국익이 충돌하기 때문에 외교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정말 친한 우정 또 파트너십을 가지고 서로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신뢰를 구축하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셔틀 외교인데 정말 이제 고향 외교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네. 양국 우리 정상 간의 고향을 오가면서 이제는 완전하게 셔틀 외교가 정착이 됐다. 특히 이번에는 정말 그 분위기라든지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 그런 것들을 아주 돋보였고 정말 약간 정점에 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나와서 마중을 했던 것처럼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호텔 앞까지 직접 나가서 어젯밤부터 기다렸습니다. 이런 인사를 맞습니다. 건넸습니다. 어떻게 예, 보셨어요? 정말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분 간의 우정이 굉장히 깊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지난 1월 달에는 하루 전에 미리 와가지고 준비도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는 호텔 앞에 나와가지고 마중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환대 또 이제 보답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국빈급에 준하는 그 치타대라든지 의장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빈 방문은 아니지만 국빈급에 준하는 그런 이제 환대를 하셨고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일본 측도 높이 평가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이 안동 지역 주민들이 환영하는 그 이렇게 환호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하는 그런 장면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본 총리를 이렇게 환대한 그런 장면 거의 없었습니다. 네. 역시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가 있고 어떤 면에서 또 이제 경쟁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일본 총리가 한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크게 환영받는 장면은 정말 그렇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그 일본 총리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국민들의 어떤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고 국제 정세라든지 또는 한일 양국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본인들께서 잘 아시면서 일본 총리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아주 돋보였다. 아주 정말로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국빈 방문은 아니었지만 국빈급 대우를 한 모습.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양한 선물들이 있었는데 각각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카이치 총리를 모시고 이 선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네. 하회탈 9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양한 이제 얼굴에 그 화이탈이 있는데 그걸 9개를 모아가지고 하나에 그렇게 담은 액자에 담은 것인데 이것은 이제 한국과 일본의 화합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조선통신사가 가실 때 17, 18세기에 이제 조선통신사가 9번 정도 방문했었거든요. 네. 그때 가지고 간 선물이 한지로 만든 가방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전통적인 그런 그 선물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선물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이번에 돋보인 게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일종의 문화외교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방을 알리는 안동이라는 유네스코 이런 그 지정 도시면서도 한옥이 모여 있고 1999년부터 엘리자베스 여왕 포함해가지고 부시 대통령 부자간에 이렇게 방문했었고 이런 그 지방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에 선보이는 그런 좋은 장면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선물도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그 어떤 그 뭐랄까 한대 또는 이제 그 정성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우리의 전통 한옥 마을이 있는 이 안동으로 선정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또 자주 만났기 때문에 그만큼 유대감도 높아진 맞습니다. 것 같은데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방국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튼튼한 양국 간의 협력과 더불어 국제 정세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모습을 통해 양국이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례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교감의 폭을 넓혀 나가면 실용적이면서도 획기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년 첫 해에 열리는 오늘 회담이 최상의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한 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大統領もおっしゃいましたが、中東情勢をはじめとして今国際社会は大変困難な時期を迎えています。その中で大統領と私のリーダーシップによって良好な日韓関係の基調を着実に発展させて、両国がインド太平洋地域の安定化の要として役割を果た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極めて重要だと思っております。 네, 이재명 대통령 폭풍우가 몰아치는 국제 정세 속에 한일 양국의 굳건한 공조 그리고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정말 이제 그 한일 간의 어떤 셔틀 내기를 통해 가지고 신뢰가 굳어지고 그 다음에 우정과 연대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한일 양국이 이제 글로벌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보고요. 정말 이제 우리 국민들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이란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 원유 문제, 그 다음에 LNG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한일 양국이 가시적인 성과를 냈고 그 성과에 대해서 낙수 효과를 전부 다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제안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 접근은 저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과거는 역시 과거사 문제, 역사 문제가 항상 한일 양국의 중요한 어떤 그 큰 걸림돌이었고 예. 여기서 충돌하면서 실질적인 한일 협력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용외교는 역시 그 국익을 중시하면서 유연하게 그리고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신뢰 구축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접근법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기 초에 말씀하신 이런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정말 이제는 이제 신뢰가 구축됐고 그리고 더 한 발짝 나가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 구체적인 협력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열린 회담이라서 더 관심이었는데 양 정상이 지금 미국 측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공유가 됐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우리 쪽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또 통화를 하셨고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미중 정상회담은 한국, 일본 모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미중 정상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또 이제 한국과 일본의 머리 위로 악수를 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자칫하면 외교적으로 소외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한일 양국이 어떤 이익을 공유하면서 미국과의 어떤 전화로 얻은 정보도 공유하고 아마도 그런 이야기가 지금 105분 동안에 이런 회담이 있었고 또 만찬에 바로 옆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가 나왔을 줄 압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말 이 신뢰 구축이야말로 서로 간에 정보도 공유하고 이익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일본은 지금 굉장히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습니다. 네. 중일 관계가 너무나 악화돼 있고 이건 도저히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수년간 회복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예전치 않은 게 아베하고 트럼프는 특별한 어떤 관계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뒷배가 사라진 상태이고 네. 미국으로서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약간 좀 제3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역시 이제 미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대만에 대해서 무기 판매를 미국이 중국과 협상 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고 그런 부분은 일본이 훨씬 더 충격을 받으면서 외교적인 고립을 실감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정말 한국이야말로 절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다. 뭐 이것마저 놓치게 되면 완전히 일본은 동북아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겁니다. 예.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도 지금 관계가 단절돼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정말 한일 연대를 통해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고 그야말로 한일 양국의 지금 그 경제적인 협력을 하게 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훨씬 더 나아갈 수 있는 네. 그야말로 그 한계랑 끝이 없는 네.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고 그런 점에서 여기까지 참 실용외교의 어떤 성과를 끌고 온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 총리는 참 대단한 그 분들이다 이렇게 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회담에선 어떤 내용이 논의됐을지 양 정상의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전해진 회담 결과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님은 그간의 셔틀 외교를 통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다양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나아가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뜻을 함께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양국은 지난 3월 체결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의 성과를 평가하고 양국 간의 공급망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現下の国際情勢を踏まえ重要鉱物を含む日韓間のサプライチェーン協力は重要です。3月に両国間で作成された覚書を歓迎し、積極的に協力を推進していくことを確認しました。 특히 에너지 안보 협력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일본과 우리는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 동병상련의 처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LNG, 원유 분야 수급 또 협력과 관련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공통점은 뭐냐면 에너지 자립도가 매우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 석유 의존도가 한 90%가 넘고요. 우리는 70%가 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전략 물자 같은 거 봐도 지금 히토리우 요소수는 우리도 70% 이상이고 게르마늄, 갈륨 이런 것들은 대중국 의존도가 거의 90% 달합니다. 예. 일본은 히토리우 의존도가 대중국 의존도가 거의 90%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국내의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굉장히 취약하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에너지 협력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윈윈 효과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LNG 같은 경우에도 미국으로부터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이 수입을 하는데 중국이 한 20% 수입을 하고 있고 전체 그 총량 가운데서 한국과 일본이 합치면 거의 한 30%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의 30%가 한국과 일본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한일 양국이 이것을 공동으로 협력할 경우에는 바잉 파워, 그러니까 구매력,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이 대미 투자에 있어 상당 부분을 그 알래스카의 LNG의 저 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한국까지 끌어오는 그 말하자면 이 채널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송하는 그런 그 루트 자체를 한일 양국이 대미 투자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점에서는 공동을 협력하게 되면 서로 굉장히 한국의 자산업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장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럴 경우는 정말로 이제 한일 양국이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로 되는 것이고 이번에 확실하게 나온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유에 있어서 그 스와프 제도.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거의 비슷하게 작년 기준으로 지금 비축 날짜가 한 200일 정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원유가 이제 만약에 부족할 경우는 200일 정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할 경우도 있고 일본이 더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일본에게 빌려주고 우리가 필요할 경우는 일본이 우리에게 빌려주고 하는 약간의 그런 그 든든한 그 뒷배 같은 거, 예. 약간 그 말하자면 조수지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점에서는 한국이나 이익이 일본이 큰 이익이 되고 그 LNG 수입에 있어서도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정말 이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구체적인 성과를 이제 바로 낼 수 있는 그 바로 지금 바로 그 말하자면 바로 앞 시기까지 와 있다. 지금 여기에는 이제 지금 한국의 산업 통상 관련 부서,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하기로 하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정 이미 부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협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들,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바이오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 협력 확대에도 뜻을 모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이제 AI 인공지능은 정말로 이제 그 한국이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이 활용도 사용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원래 그런 그 AI 기술 자체도 일본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중국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네. AI 기술이 한국이나 일본이 독자적으로 중국과 대응해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완전히 AI로 가는 거거든요. 예. 모든 반도체도 AI의 어떤 그 말하자면 AI의 산업을 도와주는 약간 그 지원 같은 그런 말하자면 구성 요소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AI에서 협력을 해서 한다든지 우리는 이제 일본 측과 AI 협력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일본 측은 한국과 반도체 협력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때는 일본이 반도체가 80년대 세계 최고였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HBM 등 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칩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 지금 TSMC에서 파운더리 공장을 지금 구마모토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기업들 뭐 도요타라든지 NEC라든지 또는 이제 소니 같은 기업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홋카이도에다가 라피더스라는 이제 그 대규모의 공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그 이 메모리 기술, 그 다음에 파운더리, 그 다음에 시스템 이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에서 필요한 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 기술은 일본이 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네. 근데 이 기술이 합쳐지면 사실상 말하자면 전 세계에서 한일 양국 공동의 반도체가 아주 말하자면 최강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정말로 저는 이 환경 자체가 아주 바람직하고 있고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양국 정상이 이 문제를 잘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 한일 수교 60주년이었는데 기업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 한일 경제 협력을 통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가 거의 한 60% 달합니다. 네. 앞으로도 한일 기술 협력을 하고 싶다가 그것부터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도쿄에서 한국하고 일본의 경제협회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지금 LS 전선, 그다음에 두산, 그다음에 롯데 이런 곳에서 일본과 상호 투자, 기술 협력 하는 걸로 지금 그 기업체 대표들 네. 뭐 회장님들이 만나가지고 직접적으로 대화도 하고 구체적인 안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 이제는 뭐 과거사 문제에 우리가 연연히 하지 말고 한일 양국이 정말로 어려운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폭풍이 치는 국제 정세거든요. 네. 근데 국내 경기도 한국도 일본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근데 국제 정세도 어렵고 이런 속에서 정말로 진정한 파트너로서 기술 협력을 통해서 상호 간의 어떤 구체적인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낙수 효과가 나오는 거 이것 자체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토대 자체가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뿐만 아니라 한중일 협력을 언급을 한 게 눈에 띄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굉장히 균형을 잘 잡으셨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 측은 이제 중국과 북한의 또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으로서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제일 중시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대만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이 약화되고 미일 동맹도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이 미국의 커미트먼트 개입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는 미일 동맹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포함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도태평양 각국까지 필리핀, 호주, 그다음에 베트남 이런 그 나라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광범위하게 사실상 이제 일본 측에서 이야기하는 아시아판 나토 이런 공동 그 연합 전선을 만들자는 게 일본의 입장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는 그걸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나치게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대목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한중일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또 싸울 필요가 없는 전쟁할 필요가 없는 남북 관계가 중요하다.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잘 하셨고 그런 점에서는 균형을 아주 잘 잡았다. 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실용외교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일 관계가 가장 중시되고 있지만 한중 관계 겨우 지금 복원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화교류라든지 한한령도 풀리고 그다음에 인적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정말로 수많은 지금 뭐 정말 2천만 명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1,000만 명, 2천만 명 더 중국으로부터 많은 관광객이 와가지고 이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지금 마련이 됐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중 관계는 양호한 관계로 가야 됩니다. 네. 그게 실용외교고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께서 한미일에 뿐만 아니라 한중일도 포함해서 언급을 잘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두 정상, 한국 고유의 멋을 간직한 곳이죠. 하회마을로 이동해서 만찬을 이어갔는데 두 정상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이제 저는 상당히 인상이 남았던 게 선유 줄불놀이. 네. 이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 장면 보면서 내가 왜 저걸 지금까지 못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좀 안동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상당히 이제 대통령께서 선유 줄불놀이 이렇게 같이 보시고 그다음에 음식도 이제 그 전통적인 안동 요리 그 정기야라든지 옛날 오래된 그 고조리서에서 나온 음식을 그대로 재현해 가지고 만든 음식도 드시고 그다음에 안동 소주에다가 일본 나라의 사케 이렇게 해서 합하는 그런 장면도 만드시고 해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항상 아쉬운 게 우리 국내의 어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네. 그런 만한 인프라도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 관광객이 대부분 70~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10월 달에 그 경주가 얼마나 글로벌하게 이게 많이 선전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정말 안동, 이 유네스코 지정도시고 뭐 1999년부터 엘리자베스 여왕, 그다음 부시 그 부자도 방문할 정도로 안동 하회마을 정말 뛰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에 알려지고 홍보가 되면서 정말로 그 한일 양 정상 간의 유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우리의 관광외교, 문화외교, 네. 지방외교 이런 것도 아주 큰 어떤 전환점을 만들 정도로 좋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 회담을 계기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동이 주목을 받았고 앞으로도 더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일 교류가 비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있다는데 맞습니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정상회담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클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례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셔틀 회담은 이제 양국 정상이 이렇게 오가면서 한 번은 수도, 한 번은 지방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도쿄에서 한 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의 지방에서 하거나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은 이제 부산에서 했고 전에 이시바 총리하고는 그 다음에 나라, 그 다음에 안동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마도 다음은 지금까지 어떤 프로토콜로 본다면 아마 도쿄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만은
또 이 다카이치 총리께서 온천에 한번 가자 또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셔가지고 온천 일본 온천 좋지 않습니까? 우리 네. 관광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온천과 도쿄가 버무러진 그런 어떤 장면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셔틀 외교는 완전히 정착이 된 것 같고 이제 고향 셔틀 외교 또 지역 셔틀 외교까지 좀 속도가 붙은 모습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정말 이번에 세 차례 그 경주에서 그다음에 나라에서 안동에서 이 세 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말 양자간의 신뢰 관계는 완전히 구축됐다. 네. 셔틀 외교는 이제 정점에 올랐다. 이제는 이번에 나온 것처럼 어떤 에너지 또는 이제 동북아 이런 안정 평화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이익 그러니까 지역 말하자면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은 한일 양국이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제3자 글로벌 지역에서도 이익을 공유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한일 양국이 필요한 에너지 수급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전략 물자 안정 어떤 공급망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완전한 어떤 이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기반 자체가 아주 잘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다만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행동, 액션 플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이것을 실감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